1977년에 이제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큰 틀에서 보면 유류분 자체는 합헌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이 결국은 상속의 공평이나 가족 간의 연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우 궁금해 하시던 부분인데 유류분의 그 위헌 여부 여기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위헌 제청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일부 위헌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달라지는 게 몇 가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류분 일부 위헌하고 달라지는 세 가지 그 점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류분 위헌 제청에 대한 판단 결과 그 유류분 자체는 합헌이다. 그래서 이제 재판도 일부는 중단이 돼 있고 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면서 재산 처분의 자유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유류분 자체는 합헌으로 결정을 해서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개 조항은 위헌. 그 위헌이 되면 즉시 효력이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 조항이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나오는 형제 자매의 유류분 규정. 그게 이제 위헌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는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입법으로 개정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 조항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에서 3호까지가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규정입니다. 여기에 그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있어서 준용 규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2가 이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거를 준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헌법 불합치니까 그것도 내년 말까지 입법으로 개정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 개 조항이 지금 하나는 위헌, 두 개 조항은 헌법 불합치 이렇게 났는데요. 하나씩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형제 자매의 유류분 규정. 이게 민법 제1112조 제4호인데 이거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 날 발표되는 순간에 이건 효력이 정지가 된 거죠. 그 위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유류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미혼이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 형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한 명이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 상속인이 형제 자매가 상속인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형제가 사망하기 전에 자기가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 형제한테 자기 재산을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재산을 다 받은 형제한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위헌 이유가 보면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어떤 기여가 있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상속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유류분을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이 된 거고요. 그 자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에서 헌법 불합치가 된 건 뭐냐면 이게 민법 1112조 제1호에서 3호까지거든요.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내년 연말까지 법을 바꿔라. 이렇게 된 건데 이유가 뭐냐면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폐륜행위나 이런 거를 저질렀을 때는 유류분을 못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구하라법을 말씀드릴 때 상속권 상실 사유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도 상속을 받겠다고 했을 때 그게 제한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구하라법입니다. 상속권을 상실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민법에서 그걸 이제 개정 작업 중이거든요.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지금 보면 상속 결격 사유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을 아예 못 받는 결격사유라는 건 있는데, 결격사유라는 게 보면 살인을 하든가 아니면 상해치사 그래서 상처를 입혀서 죽게 하든가, 나머지 세 조항은 유언에 관한 조항입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강제로 유언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상속 결격이 되는데, 상속 결격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떤 폐륜 행위를 저질렀다든가 아예 교류가 없다든가 그러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권을 상실하는 사유를 규정해야 된다. 지금 유류분에 관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라는 게 규정되지 않은 건 헌법 불합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폐륜 행위라는 게 이제 유류분 상실 사유가 되는데, 이 폐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법으로 만들기 엄청 어려울 건데, 그게 이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됐다거나 또는 부양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지만, 또 하나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 보기 싫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오랫동안 못 봤을 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게 폐륜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속사정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게, 유류분 그 준용 규정이 민법 제1118조인데요.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2가 이제 기여분 규정인데, 그거를 준용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제 헌법 불합치 이유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겁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으로 받은 상속인이 이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럼 자기가 받은 어떤 증여나 유증 중에 자기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유류분 액수를 줄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기여를 해서 증여를 받았어도 이 유류분에 산입되는 재산이 전체가 다 산입이 되니까 계산할 때 기여분 계산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여를 한 자녀한테 대개 증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증여분 중에는 자녀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기여 상속인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조항이 지금 하나는 위헌, 두 개 조항은 헌법 불합치, 이렇게 됐는데, 이 지금 결정의 의미를 한번 보면 1977년에 이제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큰 틀에서 보면 유류분 자체는 합헌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이 결국은 상속의 공평이나 가족 간의 연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유류분 도입 당시에는 그 장자 상속의 폐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요. 최근에는 지금 폐륜 상속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이제 부모한테 그렇게 거의 폐륜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유류분을 줘야 되느냐. 하여간 그런 가족 환경의 변화 때문에 47년 만에 그 유류분 제도가 개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의 그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이 개정민법의 유류분 상실 사유나 유류분 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 사건 재판부에서 이게 재량도 커지겠지만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여분하고 지금 상속 결격 문제, 즉 유류분 상실 사유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근데 이제 유류분은 민사법원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유류분 상실 사유 같은 거나 기여분이 문제가 생기려면 결국은 이게 민사법원에 가 있는 유류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정법원으로 그 관할이 바뀔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올해 4월 25일 날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제가 과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